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면접 부분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 댓글도 그렇고 저희 카톡 DM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생님,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가관, 안보관, 주적관이라는 부분 키워드가 면접에서 군 면접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 주시고 계셨어요. 자, 특히 여러분들 사관학교 면접 지금 여러분 앞두고 계시죠. 그다음에 8월, 여러분 9월 또 여군부사관, 그다음에 남군부사관 3기, 그다음에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군무원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까지 지금 군 관련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은 주적관, 국가관, 안보관 이 세 가지 키워드 정말 놓치면 안 되는데 뭐 그 부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어휘를 사용했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북한군은 주적이란 표현이 처음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2년대에 여러분 이때 여러분 대통령 누구셨죠 여러분들?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2002년 때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2000년 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6월 달에. 그래서 이 이후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평화 모드로 갈 거야. 그러니까 주적 표현 삭제를 하자. 이렇게 또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적 군사 위협과 심각한 위협으로 대체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 다 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북한군을 특정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010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2010년 때 여러분 대통령 누구였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님이셨습니다. 바로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표적 도발, 천안함이 3월에 일어났고요. 연평도 표적이 11월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딱 이 폭격 발생이 되자마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명시 이렇게 명시를 확실하게 다시 여러분들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요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쭉 이어져 오다가 2018년 때 여러분 대통령 누구셨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때 3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선언 아마 여러분 기억에 다 남아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2010년은 저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2018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3년 전이죠, 여러분들. 자, 이때 여러분들 2018년 때는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들 못하네요 여러분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바로 여기 올라와서 요 2002년 때랑 좀 흡사하죠? 네, 맞습니다. 2002년 때 직접적 군사 위협과 심각한 위협, 그 다음에 우리 국민과 생명의 재산을 탐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20년 때는 2018년 국방부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2020 국방부에서는 뭐가 조금 변화가 생겼냐면 일본에 대해서 동반자가 아니라 이웃 국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020년 때, 또 2019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수출 규제 있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게 반하는 감정 이런 것도 많이 커졌고 여행 가는 것도 좀 규제가 또 많이 있었고 또 불매 운동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제품이나 이런 거 원산지 또 가려 쓰자 이런 운동도 많이 있었는데 자,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동반자라는 표현에서 삭제를 하고 이웃 국가라고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치적인 해석, 그 다음에 군사적인 해석 때문에 여러분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요런 여러분들 변화 과정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부분은 바로 주적관과 그 다음에 자, 국가관, 안보관입니다. 자, 주적관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바로 주된 적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적이 누구예요? 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관은 뭐냐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했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치관 물어보는 거예요. 안보관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 국가 너 그 안보관 얘기하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지켜야 하니? 이 부분이에요. 네. 너 어떻게 지킬래? 오케이. 자, 국가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고 이거는 어떻게 지킬래예요. 안보는. 여러분들 요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면접에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요즘 면접은 좀 다릅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바로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답변은 점수가 70점짜리밖에 안 돼요. 이런 100점으로 바꿔주시려면 나의 경험과 에피소드와 사건들, 내 주변 사건들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국가관, 주적관, 안보관, 정형화된 그런 약간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이런 용어들로 여러분 접근하는 거는 이제는 7, 80점밖에는 안 된다. 여러분의 경험을 이끌어내고 에피소드를 이끌어내고 주변 사건 이런 거를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 위주로 말하는 이런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접은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발표 잘하는 애구나, 말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군뜰의 군뜰 사관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상황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보는 방법 두 가지 관점에서 면접 피드백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른쪽 아래 보신 핸드폰 번호를 연락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면접 철이잖아요. 여러분 면접 시즌에 여러분들이 양질의 정보, 그 다음에 정보만 또 취합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출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출은 변화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냥 작년, 재작년 이런 기출만 가지고 여러분 가져가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거, 주적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국가관, 안보관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키워드 정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고전적이긴 하지만 좀 모던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 하면 당황을 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는 결국에 내가 여유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유로워지려면 준비를 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 단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필기 결과 나오시고 이제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면접 바로 결과 나오자마자 시작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면접 기간이 3주, 4주 남았다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함을 없애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군뜻 저희 유튜브에서 면접 관련된 영상 굉장히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살펴보시면서 면접 가시기 전에 꼭 준비 다 단단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합격 소식 꼭 전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